코비드-19의 변종 바이러스가 또 뭐 극성이다 뭐 이래서 또다시 긴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방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근본부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죽어라고 다시 검토할 줄 모르고 오로지 백신, 오로지 감염 여기에만 매달려서 나를 지새고 있는 이 정부 참 딱하다는 생각입니다. 연말에 좀 분위기 좋게 그래도 어떻게 한 해를 즐거운 기분으로 넘길 수 있으려나 했더니 잘 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독자 여러분들을 좀 당황시키는, 어쩌면 독자 여러분들에게 야단을 좀 맞는 그런 얘기가 될지도 모를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채널 24K에서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후보 좀 요즘 모습 좀 불안하다. 이대로 대선전까지 끝까지 갈 수 있을지가 참 걱정이 된다 싶은 그런 모습이다. 이런 현상은 결국 참 가당치도 않은 경쟁 대상이 없는 독점의 의식. 나밖에 없어. 결국 내가 끝까지 가는 거지. 이런 독점 의식이 만들어내는 환상 아니냐. 뭐든지 경쟁자가 있어야 더 강해지고 더 치열해지는 법인데 경쟁자가 야권에 없다가 보니까 생겨나는 현상. 너무 루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자극이 필요하지 않냐. 어떻게 하면 이 집단, 이 후보를 자극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언제든지 대안은 있는 법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야권 세력들, 정권을 교체하자는 의식으로 가득 찬 이런 집단 쪽에 하나 참 딱하게 떠들고 있는 의식이 야 이거 대안이 없잖아.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대안이 없는 일이 인간사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찾으면 일이죠.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 채널에서는 이제 광화문에 모인 우리 이제 애국시민 세력이라고 이제 늘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양반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 양반들과의 대화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 세력들을 외면하고 피해가고서 선거전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두 세력을 극적으로 결합을 시킬 방법도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는 게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서 길게 끌지 않고 단도직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를 좀 활용을 하자. 지금 이 두 집단 사이에서 결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황교안이라고 하는 전 후보. 경쟁에서 졌으니까 전 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양반의 가치에 좀 주목을 하자. 이 양반이 나서서 양쪽으로 거간질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결합이 쉽게 되고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거는 그거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양반이 그런 거간 노릇 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 그게 있죠. 황교안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 전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유일하게 4.15 총선의 부정선거 시비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모여있는 양반들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깊이까지 들어가면서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왔죠. 이 양반은 4.15 총선 전에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면서 정말로 죽기 직전까지 단식을 해내는 그런 지독함도 보여주었고 치열함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사람 잘 알아보지 못하고 무슨 김종인이 같은 이런 야바오꾼들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러다가 그냥 죽을 쓰고 말았습니다만은 선관위원장 맡았던 인간들도 그렇고 이 양반의 이러한 오늘의 가치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황교안 후보가 국힘을 국민의힘을 떠나서 광화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광화문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경쟁을 하는 거죠. 대신 우리가 정권 교체라고 하는 카드를 놓쳐서는 안 되고 그 목표를 이뤄서는 안 되니까 그가 광화문의 대통령 후보가 될 때 국민의힘의 후보인 윤석열 후보하고 신사협정을 국민 앞에서 맺는 거죠. 대통령 선거일 전 한 달 전에 경선을 하자. 경선의 방법이야 뭐 언제 둘이 합의해서 정하면 될 테고. 그리고 무조건 그 경선 결과에 따라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다. 이거를 국민 앞에 두 사람이 서서 엄숙히 선서하는 거죠. 그리고 경쟁하는 겁니다. 누가 더 나은가를 경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 전 한 달 전에 만일 후보 단일화를 만들어내면 그 시점에 가서 가장 극적으로 최대의 컨벤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을 대통령 선거에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경선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가 최종으로 되느냐는 국민으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이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해낼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윤석열이라는 개인이 대통령이 되느냐 황교안이라는 개인이 대통령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이것을 지금 냉정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서 경선을 만드는 게 가능해진다면 그 다음에 안철수라고 하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흡수되고 해소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경선 과정에서 두 후보들은 자신들의 개성을 더욱 갈고 닦을 것이고 자신들의 애국심, 자신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의 자세를 더욱 치열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경쟁하게 되겠죠. 정책도 더 바람직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승리는 국민의 것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전에서 우리는 늘 대통령 후보가 승리했고 대한민국 국민이 승리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플랜 B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상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교체 같은 그런 전략 B를 선택할 때를 대비해서라도 미리 이쪽에서 발빠르게 준비되고 추진되어야 할 겁니다. 윤석열 후보와 황교안 후보 두 후보의 주변 분들 그리고 이 선거판에서의 소위 여론을 선도한다는 많은 인플루언서들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권합니다.